박정시 대표, 기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좀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생각했던 최악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에서 마감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의 상황은 어떤지 세 가지 종목으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PG예요.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SPG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의 대장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90억 원 규모 자사주 블록딜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 하락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SPG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것인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기동현 대표는 오늘 장의 하락은 하락이고 다시 갈 것이다. O 주신 것 같아요. 네, 블록딜 이슈가 저는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조금 오히려 좋아요? 요즘 하고 신조어던데. 싶거든요. 네, 맞아요. 네. 최대한 좀 MZ세대에 맞춰가기 위해서 또 유행어도 좀 써봤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계속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SPG가 국내 최초로 그 로봇 감속기를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 시장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속기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의 한 30에서 40% 수준이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고 로봇 용도로 50% 이상이 주로 산업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성장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글로벌 SR 감속기 시장은 일본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 상태입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이 과점 시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일본 제품을 SPG가 조금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번 달에 이제 미국에서 구인 건수가 1,1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비해가지고 구직 건수가 690만 건 정도로 적거든요. 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아무래도 로봇 시장이 대체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76% 달하기 때문에 현재의 우호적인 환율 수혜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블록딜이 좋은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해주셨고요. 반대로 박정수 대표는 X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 2020년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움직일 때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미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라서면서 본연의 이제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꺾이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매도 관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드렸고요. 일단 XPG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꺾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셔라 이제 이런 의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혹여 이제 18,700원 정도가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꺾이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한번 즐겨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력이 조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관의 순매수력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나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기관도 동반 매도로 차익 매물을 또 내놓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여력 충분히 체크해 가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X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리튬과 관련한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최근에 그 리튬 관련주에서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였었거든요. 미래 나노텍,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아도 달리는 말에 같이 올라타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는 또 X를 주셨어요. 리튬 가격이 당분간 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서일까요, 박진 대표님?
네, 이미 이제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시세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려면은 대규모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력이 좀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2020년, 2021년 대비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정체성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쪽으로서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오면서 본연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규 매수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이고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매도 관점을 찾아가는 아까 이제 전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3,200원 정도가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아무래도 18,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이제 슬슬 고점을 찾아가는 그런 폭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이제 18,300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더라도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적인 흐름을 조금 보더라도 수급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SPG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력이 프로그램 매도력을 동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관계의 순매수력은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동반 매도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X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일단조 보도록 하죠. 러우 전쟁 격화 우려에 오늘 방산주들이 올랐는데 한일단조는 유독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단순 테마로만 움직였다가 빠지는 걸지 주가 향방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시죠. OX 여기도 좀 나뉘어졌는데 한일단조에 대해서는 오를 주셨어요. 이게 오늘 사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예전부터는 방산주로 자주 묶여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맞아요. 2차 전지 시세로 조금 한일단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세계 최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 A사에 20년도부터 전기차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지금 사업 부문을 봤을 때 크게 자동차 부문 사업 그리고 방산 부품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 쪽에서 엑셀 샤프트 그리고 스핀들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엑셀 샤프트 시장 점유율이 80% 수준입니다.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부품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쪽 시장이 계속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적으로도 매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어떤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시기를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가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또 X를 주셨습니다. 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이하대가 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고요. 미사일 뭐 커버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로 좀 엮여서 강력하게 움직인 경향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으로도 좀 엮여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평소에 비해 그렇게 많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장부상 자산가치 정도 수준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반토막돼 있는 게 과거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이러한 시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횡보 국면에서 어느 정도 핑퐁 게임 정도의 시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사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 마치기 전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주가도 프레쉬하다라고 해주셨고 여기는 스마트카 핵심 부품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스마트카라면 자율주행 쪽입니까?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이 좀 가미된 미래 자동차죠. 네. 미래가의 부품사 그리고 주가도 프레시하다. 무언가 약간 소주? 뭐 한번 봐볼게요. 먹는 건 맞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두 분의 종목은 저는 프레시하다라고 해서 네. 약간 그 주류를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CJ 프레시웨이였고요. 모베이스 전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마침 CJ 프레시웨이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예. 예. 오늘은 또 CJ 제일제당을 살펴봤는데 음식료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뭐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런치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뭐 단체 급식이라든지 뭐 사내 식당 쪽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외식 산업이 견조하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 CJ 프레시 일단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6%,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이어서 호실적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 급식이라든지 오피스 매출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46% 성장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을 보시면 식자재 유통 쪽이 80%고요. 급식 사업 쪽으로 20% 쪽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식 솔루션 영업팀을 런칭을 했는데 이제 브랜드 솔루션 사업이라고 합니다. 식음료 사업에서 이제 IP, 지적 재산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고에 대한 어떤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중소형 어떤 브랜드 외식들을 메뉴 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수익도 창출을 해주고 어떤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업으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CJ 프레시웨이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판매도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커질 수 있겠다. 실제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남는 사업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어떤 그 연식이라고 하죠. 헬스와 관련해 가지고 케어푸드라고 부르는 그 연식입니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조금 죽이라든지 관련한 어떤 음식들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단체 급식 사업과 앞으로 이제 ODM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ODM 생산 방식이 CJ 프레시웨이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OEM 생산 방식이 많았습니다. 위탁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영양사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메뉴에 대한 니즈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영양사분들이 MZ세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메뉴라든지 맛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원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CJ 프레시웨이가 소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DM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원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작게 20인분, 10인분 정도가 아니고 30인분에서 50인분 정도의 단체 급식이 가능한 완제품들을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방 산업인 외식 그리고 급식 변화에 따라서 비중 확대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 해서 기존 사업부에 대한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제조 라인 증설, 캐파 증설을 이뤄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 도 확대를 기대를 해본다라는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종가부터 34,100원까지고요. 목표가로는 43,000원, 그리고 손절 3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목표 주가는 43,000원, 손절가 32,000원 드렸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의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어떤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자동차가 점차적으로 좀 전자화 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스마트키 시스템, 그리고 카룩세트 이런 시큐리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운전대 및 대시보드 주변에 편리한 조작 버튼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이 모베이스 전자가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버튼 장치에서 47%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센서에서 26%, 그리고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한 16%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 제어 시스템이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 시트 모듈 등 스티어링, 컬럼 모듈, 거기에 이제 무선 충전기, 필기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필기
위치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이 되면서 높은 지금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현대차 무선 충전기도 한 40% 정도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 전기차 섹터에도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 SDI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 전기차용 ESS용 그리고 이런 배터리 시스템 장치를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배터리 시스템 관련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현대기아차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카누의 멀티펑션 스위치와 SRC 계약을 한 대략 270억 원 정도로 2020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카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들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2021년부터 크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실적 성장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순자산 가치는 1,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본연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3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단기적 목표가는 1,6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2,000원 이상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원 이상이고요. 그럼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떨지 볼게요. 오후 들어서 수급이 그래도 좀 매도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대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 상위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보시면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LNG 선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버뮤다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쪽 선사 각각 한 2척씩 수주를 했기 때문에 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원전 기술 확대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본업 이외에도 원전 산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고 해상풍력 사업적으로도 부유체를 개발하는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중에 횡령 사건도 있었고 블록딜 이슈 등이 있으면서 주가 약세가 조금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지주로 설립이 된 지 한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계열사라고 할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아니면 VC 쪽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지주사로서의 어떤 매력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고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7거래일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문은 지속적으로 수요 약세라든지 또 이런 출하량이 좀 줄기 때문에 가격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최소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부터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재고 수준이 조금 줄어들길 바라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각각 한 13에서 18%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SH에너지화학 1거래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관건을 보유 중인 회사입니다. 해서 최근에 미국의 IRA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 계속 그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도 다시 조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발로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들이 좀 오래 걸리게 되면서 SH에너지화학 매도세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겨울철에 또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매도 봤고요. 사실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 쪽의 매도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안에서 사고 판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관은 한국전력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이제 매수를 하였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LG 유플러스 등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이 전기요금제를 수정하고 네. 전기요금을 상향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에너지 위기로 최근에
때문에 이 LNG 운반선 운임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보다 대략 한 4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원유 및 천연가스 운반선이 품귀 현상이 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수주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점쳐지면서 이 대우조선 해양 쪽에 이제 매수력이 몰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이 기술적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역시나 좀 시장에 부진하다 보니까 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부진과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 유플러스도 시장 부진에 따른 시세 하락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7%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1% 넘게 밀리면서 양시장의 낙폭이 좀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수 낙폭은 좀 줄었고요. 오늘 코스닥도 0.52%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750.9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73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래도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1,411원까지 올랐습니다. 1,400원 돌파가 오늘 나와줬고 또 1,410원까지도 오늘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14% 올랐고 통화스와프에 대해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아직까지 그를 믿을 만한 그런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